4학년 1학기 수학 6단원 규칙 찾기. 규칙을 찾아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학 실력을 쑥쑥 키워가는 박지혜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 바로 6단원 규칙 찾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많은 규칙이 있죠? 그래서 지난 4단원에서는 옷이나 커튼, 이불, 보자기, 포장지, 벽지 무늬에서도 일정한 규칙을 찾는 테셀레이션, 타일 깔기를 배우기도 했어요. 규칙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모양이랑 색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또 모양과 색뿐 아니라 동작, 말이 반복되는 것에서도 규칙성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일상 속의 규칙을 찾아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즉, 규칙을 찾음으로써 알 수 없던 일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규칙성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수학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 가지 모양이나 수 배열표의 한 종류인 달력을 활용하여 규칙을 경험해 볼 거예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볼까요? 수학의 많은 내용은 규칙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순서와 패턴의 과학이라고도 한답니다. 수 패턴뿐만 아니라 기하 패턴, 의상 패턴, 벽지 패턴, 인간과 동물의 행동 패턴 등 다양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패턴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해야 해요. 이러한 노력은 수학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학적 규칙을 공부할 때는 먼저 수학적 관련성을 표현하고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패턴의 발견은 문제 해결 전략에 유용하답니다. 패턴은 사칙 연산을 비롯하여 도형의 변화, 자연, 음악 예술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4단원 평면 도형을 이동해서 테셀레이션, 타일 깔기를 공부하고 나서 주변에서 많은 규칙을 찾았지요. 건물의 벽이나 욕실 타일, 보도블록 등 규칙적으로 색을 칠한 경우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처럼 모양뿐 아니라 색을 활용해서도 규칙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 모양과 색을 동시에 활용해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 전통 문양 속에서도 규칙적인 모양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반복되는 무늬의 창살이나 단청의 무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요. 규칙적으로 꾸며진 무늬를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규칙을 2가지 알아볼까요? 규칙 활동 찾기 첫 번째, 모양 카드로 패턴 찾기 활동. 2가지 모양이 교대로 반복되는 AB 패턴. 반복되는 횟수가 조금 다른 ABB 패턴. AA, BB 패턴. B가 점점 증가하는 AB, ABB, ABBB 패턴. 무한하게 많은 패턴이 있겠지요? 모양 카드 대신에 숫자나 글이 들어가도 규칙성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규칙 찾기 활동 2번째, 계산기로 규칙 찾기. 계산기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계산기에는 신기한 기능이 숨어 있어요. 더하기 2를 누르고 등호를 누를 때마다 더하기 2 규칙이 계속 적용되어 2, 4, 6, 8, 10 숫자가 차례로 화면에 나타나요. 더하기나 빼기 역시 처음에 입력한 계산이 등호를 누를 때마다 반복된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은 처음에는 0으로 시작하면 계속 0이 될 수밖에 없지만 처음에 수를 입력하고 곱하기 3을 입력한다면 그 다음에는 등호를 눌러준 횟수만큼 계산을 반복하게 돼요. 계산기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패턴이 적용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요? 달력에서 규칙을 찾아볼까요? 해마다 달마다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지만 달력 속에 있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달력 속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네, 달력 속에 있는 규칙을 찾아볼까요? 주변에 달력이 있다면 직접 살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달력의 숫자들은 오른쪽 옆으로 갈수록 하나씩 커진다. 두 번째, 달력의 가로는 7칸이기 때문에 달력에서 세로로 내려갈 때는 더하기 7을 한 만큼 커진다. 세 번째, 같은 세로줄에 있는 수들은 같은 요일을 나타낸다. 네 번째, 달력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 대각선으로 나란한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부른다면 A와 C의 합은 B의 2배와 같다. 다섯 번째, 달력에서 어떤 수를 기준으로 그 수와 그 수의 위에, 아래, 오른쪽 옆, 왼쪽 옆에 있는 수 4개를 모두 더한 후 5로 나눠주면 가운데 있던 기준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수는 가운데 있는 수보다 7이 작고 아래에 있는 수는 가운데 있는 수보다 7이 크지요? 또 오른쪽에 있는 수는 가운데 있던 수보다 하나 큰 수, 왼쪽에 있던 수는 가운데 있던 수보다 하나 작은 수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더하거나 뺀 양이 같아져요. 결국 5수의 합은 가운데 있는 수를 5번 더한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다시 5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수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달력의 기본 원리를 잘 생각하면 더 복잡한 규칙도 만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달력 속에 숨은 규칙이 많지요? 이러한 달력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100일 후, 그리고 200일 후의 요일을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2020년 4월 3일은 금요일이니까 1호부터 100일 후는 무슨 요일인지 알아볼까요? 네, 7일마다 같은 요일이 되풀이 되니까 7로 묶어서 세어보아야겠지요? 100 나누기 7을 해봅시다. 7의 10배는 70, 20배는 140. 일단 7개씩 10묶음을 묶고 100에서 70을 빼요. 그러면 남은 나머지인 30을 다시 7으로 묶을 수 있겠지요? 7 곱하기 4는 28. 4번 더 묶을 수 있으니 목은 10 더하기 4, 14, 그리고 나머지는 2가 되네요. 7일 뒤에는 항상 같은 요일이 되니까 나머지 2만큼 요일을 세면 되겠지요? 98일 후는 같은 금요일, 그리고 100일 후에는 일요일이 되네요. 200일 뒤의 요일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찾을 수 있겠지요? 200 나누기 7을 하면 몫은 7의 20배 140, 30배인 210을 고려해서 20 얼마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배를 하기에는 200밖에 없어서 10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한 묶음하고도 3개만큼 모자란 거지요? 실제 7개씩의 묶음은 28이 되겠어요. 200 나누기 7은 28주 하고도 4일이 더 있는 거네요. 200일 뒤의 요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다시 해봐도 되고 방금 계산한 100 나누기 7의 몫은 14, 나머지는 2라는 것을 이용해서 100일이 14주하고 2일이 남으니까 200일 뒤면 28주하고 4일이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14주이든 28주이든 다시 금요일이 되는 것은 같고 그 이후에 4일이 남는 거니까 금요일에서부터 요일을 따져서 4일 후는 화요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꿀팁! 100일 뒤의 날짜도 알 수 있을까요? 매 달마다 한 달을 이루는 날의 수가 다르지요? 30일이 한 달인 경우도 있고 31일이나 28일, 29일이 한 달인 경우도 있어요. 100일 뒤의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일보다 고려할 요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바를 잘 살펴본 뒤 조건에 맞는 날짜를 일일이 세어보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규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규칙성이나 패턴을 찾는 활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봤어요. 주변 생활 속의 수학을 더 잘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규칙성 찾기를 연습하여 수학적 사고력, 추론 능력을 길러야 해요. 오늘 배운 다양한 반복 패턴들, 달력 속 규칙성,
잊지 말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변에서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는 다른 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규칙 찾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